지난 5일이었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앞에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모였죠. 부당해고 철회와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그런 결의대회를 가졌는데 앞으로도 이제 매주 수요일에 청와대 앞에서 집중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 이경석 노무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수납하던 노동자들인데 왜 결의대회를 가진 겁니까? 네, 그 톨게이트에서 요금 수납하는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한국도로공사 소속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예, 이분들의 소속은 그 도로공사 소속이 아니고요. 도로공사가 위탁한 위탁업체의 노동자였습니다. 예, 그 과거 얘기를 잠깐 드리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 업무는 원래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유급 수납원들이 업무를 하였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때는 그러니까 도로공사 직원이었다 이거죠. 예, 예, 그렇죠. 예, IMF를 거치면서 1998년 10월경에 서울 관문 영업소 10개를 제외한 곳을 이제 차례로 외주화시켰고요. 예,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2008년 12월에는 남은 10개마저도 모두 외주화를 시켰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문제로 좀 대두가 되자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 해서 이제 17년 7월 24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도요. 외주화되었던 요금 수납 부분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였고요. 예, 전환 방식은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채용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예, 하였습니다. 그게 오는 7월 1일부터입니다. 근데 이제 노동자들은 요금 수납을 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고용하는 방식은 기존 외주업체의 고용 방식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그 외주업체 계약이 끝나가지고 이 자회사 고용을 거부한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이제 지금 해고된 이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해고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집단 해고다라고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시 도로공사한테 직접 채용을 해달라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반하는 결정이다. 이런 이유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사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예. 거기에 반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요. 예. 파견 또는 용역을 받아왔던 직무들의 경우 조직의 규모,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 이제 노사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고 직접 고용을 하든지 예. 자회사를 설립해서 고용을 하든지 예. 아니면 사회적 기업과 같은 이 제3의 섹터를 이용해서 예. 전환을 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래서 자회사가 이제 들어있긴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좀 고용하는 방식으로 택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왜 노동조합이 그리고 또 노동자들이 이를 또 반발하냐면 예. 이 낙찰률 적용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위탁업체를 이제 그 입찰을 할 경우 공개 입찰 방식을 좀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위탁업체들을 택하는 방식으로 정했는데요. 예. 보통 자회사는 이제 하나만 있으니까 예. 정부에서도 수의계약으로 직접 원투 1대1로 이제 계약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입찰의 방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 공개 입찰 방식처럼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회사가 네. 하나인 경우에도 그 위탁 업체 방식처럼 이 낙찰률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청취자분들은 낙찰률이 무슨 말인가라는 좀 의문점이 있으실 텐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예. 낙찰률 적용은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짜리 사업이면 그 사업에 1,000만 원을 다 줘야 되는데 네. 이 낙찰률을 적용해서 사업 금액을 1,000만 원보다 낮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찰률이 90%면 예. 1,000만 원이 아니고 900만 원만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회사의 재원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고 예. 이는 자회사에 근로하는 이 노동자들의 임금과도 임금의 하락과도 연관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의 낙찰률이
88% 안팎이었고요. 예. 인천국제공항 토목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용역업체와 맺은 게 87.896%였습니다. 하지만 예. 자회사와 맺은 낙찰률이 85.28로 오히려 2%가 떨어져가지고 예. 용역업체 때보다 연봉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노동조합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고용 형태로 바꾼다 하더라도 실제로 낙찰률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 다른 네. 공항공사나 뭐 남동발전의 경우를 보니까 오히려 위탁업체보다도 낙찰률이 더 떨어지더라. 네. 예, 그러면 우리 연봉이 더 하락할 수가 있다. 자회사를 만들어서 직접 고용을 해도 이런 걱정인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신뢰의 문제긴 한데 현재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예. 이 한국도로공사도 되게 뻔하지 않겠냐라는 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척하면 다 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예. 그렇죠. 네. 그럼 지금까지 톨게이트 직원분들은 그럼 뭐 어떤 신분으로 일해왔던 거예요? 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 위탁업체에 업무 도급을 준 겁니다. 수납 업무 자체에 대해서. 예. 그래서 위탁업체가 이거를 정권을 위임받아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와 장비를 이용하면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만 한국도로공사 소속이 아닌 땡땡 엔지니어링 이러한 이제 업체 소속이었던 거죠. 예. 이러한 노동자들은 전국에 6,500여 명 정도가 되고 예. 그리고 354개의 외주업체 소속으로 일을 해왔었습니다. 예. 일단 이게 파견 근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일종의 도급 업무입니다. 파견이랑 다른데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예. 도급 업무는 파견 업무랑 다른 점이 사업 하나를 전체를 툭 떼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을 줄 테니 알아서 그 본인 도급업체, 위탁업체의 방식으로 알아서 업무를 수행을 해라라고 예.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재 도로공사의 요금 수납 업무 형태는 파견 업무의 형식을 띠고 있는 건데요. 예. 파견 업무라고 하면 이 간접 고용의 한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해서 타 업체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타 업체의 지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 근로 형태입니다. 그러한 이제 파견 근로의 형태는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는 이제 사용사업자 업체가 노동법상 책임과 의무를 상당 부분 면할 수 회피할 수 있는 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예. 정부는 파견 가능한 업종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파견보다는 도급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이 도급이 나중에 앞으로 좀 이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예. 위장 도급이었다라는 부분이 좀 밝혀진 게 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위장 도급이고 거의 그 도로공사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도로공사 소속 직원이다라고 하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네, 지금 벌써 1심, 2심 다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예. 대구에서는 법원은 계약은 도급으로 되어 있는데 예. 도급의 껍데기를 씌워놓고 실질적으로는 파견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위장 도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도로공사의 그 요금 수납 업무는 그 정부에서 정해놓은 파견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장 도급으로 되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라고 예. 해서 이제 2017년에 2심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승소를 했고, 예. 근데 이제 도로공사에서 이를 이제 상고해서 대법원에 현재 지금 2년째 계류 중에 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그 1, 2심 모두 위장 도급으로 판명이 났으니까 직접 고용을 해라라고 하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제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청와대 사랑채 앞에 가가지고 직접 고용을 빨리 서둘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예. 그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번에 그 자회사 전환에 대한 거에 대한 동의 거부로 지금 집단 해고될 수 있는 분들? 우선은 노동조합의 말을 빌리자면 예. 이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인원은 전체 6,500명 중에서는 2,000여 명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위탁업체 계약이 종료돼서 89명 노동자들이 지금 사실상 해고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1, 2심 법원 판결 내용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네. 도로공사 측 지금 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우선은 그 89명 사실상 해고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 협력업체 간의 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인 거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요금 수납원과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전환에 비동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근로자 지휘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다른 업무에 대한 기간제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다. 예. 근데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면서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면 이분들을 직접 고용하겠지만 그 전에는 이제 통행료 수납원으로는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대법원 판결 나오는 거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네네. 직접 고용을 뭐 대법원에서 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도 자회사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도로공사 측의 입장인 거죠? 우선은 이 직접 고용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 직접 고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자회사가 아니라. 네네. 예, 일단은 그러면 이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중요해지겠네요. 네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2년째 계류 중이라는데 이건 언제쯤 나옵니까? 그거는 이제 대법관 분들이 좀 결정하시는 거라서 대법원에서 네,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 사태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우선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오면 한국도로공사는 이제 그 요금 수당 노동자들에 대해서 직접 고용을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이 대법원에 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한국도로공사가 위탁업체를 위장도급의 형태로 파견 업무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대법원에 관계된 건요. 예. 결국에는 현행 파견법 위반이죠. 불법입니다. 이러한 과실을 생각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우선은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인다면 요금 수납업 일부는 자회사 소속이고 일부는 또 도로공사 소속이고 이렇게 나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 이후에 하나의 소속으로 교통정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도로공사 측에서는 지금 이제 자회사 방식이 아닌 어차피 가이드라인에서도 직접 고용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직접 고용 방식에 대한 그 정규직 전환을 좀 결단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이런 결단이 좀 늦어진다라고 하면 대법원 판결까지는 계속적으로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석 노무사였습니다.